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날이 있습니다. 어머님, 저 손톱했거든요. 어제 네일샵에서 물에 닿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명절 하루 전에 네일 케어를 받은 며느리, 처음부터 요리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시어머니라더니 완전히 종살이네. 처가 친척의 속삭임이 정희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엄마, 그냥 저기 주방 쪽에서 드세요. 손님 많잖아요.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20년 넘게 살아온 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정희에게 있어 추억과 고단함이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보낸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죠. 남편 병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정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병수가 새벽 시장에 나가기 위해 부스럭거리던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정막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아들 민수의 대학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했었죠.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하며 번 돈으로 민수를 대학까지 보내고 좋은 직장도 구해주고 결혼까지 시켜줬을 때의 뿌듯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낡은 찻주전자를 보며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병수와 함께 새벽 시장에 나가던 날들, 추운 겨울 아침에도 손이 얼어 감각이 없을 때까지 김치를 팔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목표가 분명했어요. 민수가 공부 잘해서 대학 가는 것. 그것이 정희 부부에게는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엄마,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고등학생이던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정희는 그때 민수의 어깨를 꼭 안아주며 말했었죠. 우리 민수,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정말로 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오후 늦게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민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민수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은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고도 남았습니다. 민수 대학 졸업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정희는 그날을 위해 새 한복까지 맞춰 입었었어요.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서서 민수가 학위를 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자랑스러웠거든요. 정희 씨,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민수가 효자네요. 시장 상인들의 축하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효자이고 정희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상은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썰렁하고 때로는 쓸쓸했어요. 정희는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고 버리기엔 아까운 반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김치찌개용 김치, 조림용 콩자반, 나물 반찬들까지. 예전 같으면 민수가 불쑥 찾아와서 엄마 밥 한 그릇만 하며 뚝딱 해치웠을 텐데 말입니다.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어요. 며느리 지영이의 목소리가 먼저 나올까 봐서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정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달랐어요. 지영이는 정희를 친정 어머니처럼 따랐고 정희도 딸처럼 아꼈습니다. 함께 시장도 보고 요리도 가르쳐주고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기도 했죠. 지영이가 임신했을 때는 더욱 세심하게 돌봐줬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며 새벽에 전화가 와도 기꺼이 달려가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병원 검진도 함께 다니곤 했어요. 손주 태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산후조리원에서 지영이와 아기를 돌보며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자신을 빼닮은 아기의 모습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태준이를 안고 속삭이던 그때가 정희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영이가 육아에 자신감이 생기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처가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정희의 육아 방식을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님, 아이한테 그건 좋지 않대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희가 손주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이었어요. 처음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점점 정희를 멀리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졌습니다. 태준이가 두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더욱 심해졌어요. 정희가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면 항상 핑계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오늘 야근이에요. 어머님, 요즘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어머님, 주말에는 처가 식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예전에 민수가 어렸을 때는 감기라도 걸리면 정희가 밤새 간병하며 돌봤는데 이제는 손주가 아파도 할머니 손길은 필요 없다는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처가 어머니만 부르곤 했죠.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차례상을 차리는 것도 음식 준비하는 것도 모두 정희의 몫이었지만 정작 가족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시간에는 정희만 소외되곤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고 손주와 놀아주려고 해도 할머니 손이 거칠어서 애가 싫어해요라는 말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죠. 정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침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모습,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러웠습니다. 정희에게도 분명히 손주가 있는데 왜 이런 평범한 행복은 허락되지 않는 걸까요? 마음 한 구석에서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작 아들은 엄마보다 아내를 선택했고 정희는 점점 가족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명절에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인데 이젠 남의 집 아들이 되었구나. 정희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서러움과 허탈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지만 그래도 참아야 했어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며느리에게 원망받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고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 특별히 더러울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혹시나 민수가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민수가 마지막으로 이 집을 방문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정희가 항상 민수 집으로 찾아가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나마도 며느리 눈치를 봐가며 조심스럽게 방문해야 했죠. 정희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 그리고 병수가 남긴 작은 재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민수 대학 등록금으로 많이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제법 목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뭐라고 살까 생각해보지만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오직 손주 얼굴이나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지만 정희에게는 무언가 허전하고 공허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앞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4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예전보다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살림이라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계단을 한 층씩 오르며 숨을 고르던 정희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에게서 온 전화는 언제나 반가웠거든요.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안녕하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내는 그런 톤이었어요. 정희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손주 태준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였죠. 그래, 괜찮다. 무슨 일이야? 엄마, 이번 추석 말인데요. 추석. 정희에게는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명절이었습니다. 비록 요즘엔 예전만큼 화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정희는 벌써부터 무엇을 준비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추석에 뭐 하자는 거야? 엄마가 차례상 준비할까? 아, 그게. 엄마, 이번엔 좀 다른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전화를 계속 받았어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르다니, 뭐가 다르다는 거야? 엄마, 올해는 처가 쪽 친척들이 전부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정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처가 쪽 친척들이 전부. 그럼 정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댁 어른인 정희가 있는데 처가 친척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건가요? 그래.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엄마도 당연히 오세요. 그런데 음식 준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희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처가 친척들을 위한 음식을 자신이 준비하라는 뜻인가요? 명절 차례상도 아니고 그냥 잔치 음식을 말하는 건가요? 무슨 음식을 말하는 거야? 엄마가 원래 잔치 음식 잘하시잖아요. 지영이 어머니도 오시는데 사실 지영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 즉 사돈 어머니도 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희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사돈 어머니는 손님으로 앉아 있으라는 뜻인가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추석인데 처가 친척들이 왜 우리 집으로 와? 엄마, 요즘은 다 그래요. 양가 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명절을 보내는 거죠. 작년에는 처가에서 보냈으니까 올해는 우리 쪽에서 보내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어요. 시댁과 처가가 번갈아 가며 명절을 보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처가 친척들까지 몰려와서 시어머니인 정희가 음식을 차려 대접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해를 못하겠네. 처가 친척들이 오면 처가 어머니가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엄마가? 엄마, 그게. 지영이 어머니는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리고 엄마가 워낙 요리를 잘하시니까. 정희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 작년 추석 때 처가에서 만났을 때는 멀쩡하셨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정희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는데 말입니다. 그럼 지영이가 준비하면 되잖아. 왜 하필 엄마가 해야 하는 거야? 엄마, 지영이는 애 봐야 하고 집 정리도 해야 하고 손님 접대까지 하기에는 너무 벅찬다고 해요. 엄마는 그런 거 다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를 본다? 태준이는 이제 5살인데 하루 종일 손이 가는 나이도 아니었어요. 집 정리? 평소에도 깔끔하게 사는 지영이가 갑자기 무슨 대청소를 한다는 건가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추석은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날이야. 잔치하는 날이 아니라고. 그런데 처가 친척들까지 불러서 무슨 파티를 하자는 거야?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차례도 간단하게 지내고 가족들끼리 즐겁게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죠. 민수의 말에는 정희의 생각이 구식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엄마 말에 귀 기울이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민수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시댁이 아니라 처가 친척 전부를 위한 상차림을 엄마가 혼자 준비하라는 건 말이 안 돼. 엄마,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영이도 도와줄 거고요. 도와준다고? 그럼 주인은 누가 되는 거야? 엄마가 시종 노릇하라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것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정희의 감정을 알아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엄마도 사돈 어머니랑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친해질 기회? 정희는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사돈 어머니는 거실에서 편안히 앉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친해지라는 건가요? 민수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만약에 반대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 지영이 어머니가 우리 집 친척들 음식을 다 준비하신다면? 엄마,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바꿔 생각해 볼 의지도 없었고 정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에게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언제까지 음식을 준비하면 되는 거야? 추석 당일 오전까지요. 오후에 친척들이 오시거든요. 대략 1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5명. 정희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15명분의 잔치 음식을 혼자서 준비하라는 얘기였어요. 차례상도 아니고 그냥 먹고 마시는 파티 음식을 말이죠.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이게 지영이 생각이야? 아니면 내 생각이야? 민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정희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참았어요.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준비할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해주시면 다들 정말 좋아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집안 어른으로 존중받기는커녕 부엌 종 부리듯 부려먹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댁이 아니라 처가 친척 전부를 위한 상차림이라니. 이게 정말 아들이 원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시킨 일일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다시 한번 선택해야 했어요. 거절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참고 견뎌내며 가족의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정희는 결국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추석 당일 새벽 4시, 정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15명분의 음식을 혼자서 준비해야 했거든요.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어젯밤 미리 적어둔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갈비찜, 전복죽, 잡채, 동그랑땡, 각종 전류, 나물 반찬들까지. 평소 명절 음식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어요. 왜냐하면 차례상이 아니라 잔치상이었으니까요. 민수네 집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정희는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새벽 첫 차를 탔어요. 지하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전 6시 민수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영이가 나왔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도 헝클어진 모습이었죠.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시큰둥했습니다.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었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정희는 무거운 가방들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정희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전복을 깨끗이 씻어서 죽을 끓일 준비를 했어요. 동시에 각종 나물들도 데치고 무쳐야 했습니다. 오전 9시 민수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6시에 왔다. 아, 고생 많으시겠어요. 민수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거실로 사라졌습니다. 정희를 도와주거나 격려라도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없었어요. 10시가 넘어서야 지영이가 부엌에 왔습니다. 화장을 완벽하게 하고 예쁜 옷까지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요?
이거 좀 썰어줘. 정희가 오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망설였어요. 어머님, 저 손톱했거든요. 어제 네일샵에서 물에 닿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절 하루 전에 네일 케어를 받다니 처음부터 요리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정오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이의 가족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나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머님. 지영이 어머니는 정희를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았어요. 마치 손님처럼 말이죠. 지영이 아버지와 다른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에게는 간단한 인사만 하고 곧바로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엌의 정희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정희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서서 요리만 하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아직 전을 다 부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배가 고프다며 언제 음식이 나오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어서 손등이 되었지만 참았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즐거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모든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정희는 큰 상에 음식들을 차려놓았어요. 15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음식 다 됐습니다. 정희가 거실로 나가서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와하며 탄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정희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마움이 아니라 그저 사교적인 말들처럼 들렸거든요. 모두가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영이 어머니가 상석에 앉았고 친척들이 그 주변을 차지했어요. 민수와 지영이 그리고 태준이까지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15명이 앉을 자리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정작 음식을 준비한 정희가 앉을 곳은 없었어요. 정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자리는? 그때 들려온 속삭임이 정희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라더니 완전히 종살이네. 처가 친척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희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때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저기 주방 쪽에서 드세요. 손님 많잖아요. 정희의 눈동자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건만 돌아온 건 모욕뿐이었어요. 손님이라니. 처가 친척들은 손님이고 시어머니인 자신은 하인이라는 뜻인가요? 그 순간 정희는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수인 것처럼 손을 뻗다가 식탁 위에 국 그릇을 건드렸습니다. 와르르 국 그릇이 쓰러지며 뜨거운 국물이 상 위로 쏟아졌어요. 갈비찜과 전들이 국물에 젖었고 친척들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며느리와 친척들의 놀란 비명이 터졌고 민수의 분노 섞인 시선이 정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정희는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성이다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는 뒷좌석에 앉은 정희의 모습을 백미러로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정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자니 너무 서러웠고 그렇다고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밖에는 화려한 불빛들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상처가 터져 나오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켜준 가족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다니.
정희는 택시기사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펜트하우스 쪽이요. 택시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정희의 차림새나 말투로 봐서는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손님이니까 묻지 않았어요. 차가 달리는 동안 정희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는데 결국 자신을 버렸어요. 며느리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시어머니, 손님들 앞에서 부엌쪽 노릇하는 늙은 여자, 그것이 지금 정희의 모습이었습니다. 택시는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향했어요. 내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는 거리를 지나치며 정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런 곳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정희가 말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50층이 넘는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린 정희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나? 정희 자신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머니에서 꺼낸 카드키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정희의 집이라고 말이에요. 경비원이 정희를 보더니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그렇네요. 정희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로비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희의 것이었지만 정작 정희는 이곳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펜트하우스 현관이 나타났어요. 정희는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눈부신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한강이 흘러가는 모습과 서울의 화려한 밤 풍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200억이 넘는 가치를 가진 최고급 펜트하우스였어요.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과 남편 병수가 남긴 작은 토지, 그것들이 개발되면서 생긴 수익으로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정희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하지만 병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가진 그 땅 절대 팔지 마. 언젠가는 값이 오를 거야. 병수의 말대로 그 땅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엄청난 보상금이 나왔어요. 정희는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고 운이 좋게도 계속해서 값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과 합쳐서 지금의 재산을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정희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초라해 보여야 그들이 안심했겠지.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민수와 지영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지금처럼 함부로 대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오히려 더 잘해줬을 텐데 그런 관심은 정희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었지 돈 때문에 좋은 대우받는 건 의미가 없었거든요. 정희는 거실에서 루프탑으로 나가는 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루프탑에는 예쁜 정원과 테이블, 그리고 의자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혼자서 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정희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는 아마 지금쯤 상 위에 쏟아진 국물을 치우며 화를 내고 있을 거예요. 정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전화가 올 수도 있었어요. 민수가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요구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사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참고 견디며 사과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지쳤어요. 정희는 루프탑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몇 개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연락 주세요. 엄마, 집에 안 계시네요. 걱정됩니다. 하지만 정희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생각하고 싶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정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곳에서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 자존심은 내가 지킨다. 정희의 눈빛에 새로운 결의가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시어머니, 무시당하는 엄마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도 당당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면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시녀가 아닌 당당한 한 인간으로 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펜트하우스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여기서 잠을 잔 것은 몇 달 만이었어요. 평소에는 오래된 아파트 집에서 지내고 이곳은 가끔씩만 왔었거든요. 마치 자신이 이런 곳에 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어요.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도 평화로웠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핸드폰을 보니 민수에게서 온 전화와 문자가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밤새 계속 연락을 시도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정희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작아져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돈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했고 당당할 수 있으면서도 굽신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랑받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는데도 결국 무시당하고 버림받았어요. 오전 10시경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1층 경비실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부인님, 아드님께서 올라오신다고 하시는데요. 정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민수가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주소를 알았을까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올려보내주세요. 몇 분 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정희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는데 표정이 복잡했어요. 놀람과 당황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펜트하우스 현관에서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에 압도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들어와.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발을 들여놓자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 풍경과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예술품들까지. 이 모든 것이 정희의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소파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민수는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설명해 주세요. 이 집이 정말 엄마 거예요? 그래. 내 집이다. 정희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민수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오래된 아파트에서 어렵게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고급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언제부터? 어떻게? 내 아빠가 남긴 땅이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이 나왔다.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했고 시장에서 번 돈과 합쳐서 이만큼 모을 수 있었어. 정희의 설명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 낡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거예요? 정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왜 숨겼을까요? 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 뭐, 당연히 더 잘해드렸겠죠. 그래, 바로 그거다. 정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돈 때문에 잘해받고 싶지 않았다. 그냥 엄마라서 가족이라서 사랑받고 싶었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돌이켜보니 자신과 지영이가 어머니를 대한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대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귀찮은 존재로 여겼을까요? 엄마. 하지만 결과는 어땠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노인네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함부로 대했어. 어제 일을 생각해봐라. 정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제의 모욕적인 상황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처가 친척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나를 부엌 종처럼 부렸을 때, 내 자리조차 마련해주지 않았을 때, 그때 너는 뭘 했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뭘 몰랐다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랐다는 거야? 내가 할머니로서 손주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몰랐다는 거야? 내가 가족 안에서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몰랐다는 거야? 민수는 답할 수 없었어요. 정희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달라진다고?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민수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여전히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했을까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민수야. 정희가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정희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더니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렸더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겠어. 민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는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예전과 다른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정할 일이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더 이상 예전에 순종적이고 참기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민수가 떠난 후 정희는 홀로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당황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났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진 기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조심스러웠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무례한 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 뭘 들었다는 거야? 어머님께서 펜트하우스에 사신다고. 지영이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들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영이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뭘 어떻게 했겠다는 거야? 정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훨씬 잘해드렸을 텐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님, 지영아,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제 그런 식으로 나를 대했겠어? 지영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가 부엌에서 혼자 15명분 음식을 준비할 때, 내가 네일아트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했을 때, 내 자리도 마련해주지 않았을 때, 그때 나를 어떻게 생각했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정희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한테 가고 싶다고.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주 태준이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태준이를. 네, 어머님. 태준이가 어제 일 이후로 계속 할머니를 찾아요. 왜 할머니가 울면서 나갔냐고, 할머니가 어디 갔냐고. 정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살짜리 태준이에게는 어제 일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할머니가 갑자기 울면서 집을 나가는 모습이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지. 정희가 중얼거리자 지영이가 빠르게 말했어요. 어머님, 태준이 데리고 가서 배워도 될까요? 아이가 정말 보고 싶어 해요.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지영이의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태준이를 이용해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어머님, 댁으로 가도 될까요? 태준이가 할머니 집 구경하고 싶어 해요. 정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펜트하우스에 지영이를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준이를 위해서라면. 알겠어. 1시간 후에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순진하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1시간 후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가 태준이 손을 잡고 올라왔어요. 정희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 태준이가 정희에게 달려왔어요. 정희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우리 태준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왜 어제 울면서 갔어? 태준이가 뭘 잘못했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정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준이는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슬퍼서 간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태준이 잘못한 거 아니야. 할머니가 그냥 집에 올 일이 있어서 그랬어.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태준이는 큰 눈을 깜빡이며 펜트하우스를 둘러봤어요. 아이에게는 마치 동화 속 궁전처럼 보였을 거예요. 응, 할머니 집이야. 우와, 완전 크다. 저기 뭐야? 태준이가 가리킨 곳은 루프탑으로 나가는 문이었어요. 정희는 아이의 손을 잡고 루프탑으로 나갔습니다. 우와. 태준이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풍경에 감탄했어요. 한강과 빌딩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아이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살면 구름이랑 친구할 수 있겠다. 태준이의 순수한 말에 정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순간들이 정희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한편 지영이는 펜트하우스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를 하대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어머님,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할 자격이 없었는데. 정희는 태준이와 놀아주면서 대답했어요. 지영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재산 때문에 그런 건지 나는 알고 있어. 지영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희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해봐. 만약 내가 여전히 그 낡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태준이 데리고 찾아왔겠어? 지영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너희들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다 알고 있어. 그때 태준이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할머니,
왜 이상한 얘기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정희는 태준이를 다시 안아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태준아. 할머니랑 더 놀까?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주는 사랑스러웠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순수하게 가족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펜트하우스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는 여유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민수와 지영이가 함께 서 있었어요. 엄마, 저희 좀 들어가도 될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지영이와 눈을 마주치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진짜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는 평소와 달리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 했잖아. 또 같은 얘기야? 아니에요, 어머님. 이번에는 정말 다르거든요. 민수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머니를 우습게 봤어요.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늙은 어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희는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군요. 그래서 함부로 대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결국엔 저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영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지만 솔직히 무시했어요. 제가 더 젊고 더 예쁘고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희는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적어도 거짓 사과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이런 집에 사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민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저희보다 훨씬 성공하신 분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몰라봤어요.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사과하는 거야?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니에요, 엄마.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봤는데 정말 잘못한 게 맞아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지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머님이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이제 와서 깨달았다고. 정희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만만해 보였기 때문이야. 가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이게 진짜 사과야? 정희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아빠랑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했던 걸 기억해요, 엄마.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고생했는지 알아? 저 때문이었죠. 맞아.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정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나서는 뭘 했지? 나를 짐처럼 여겼어. 명절 때마다 부엌일만 시키고 손주 얼굴 보는 것도 눈치 봐가며 해야 했고,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때 지영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기회?
정희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야? 다시 가족이 되는 기회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태준이도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가족이 흩어지면 안 돼요. 정희는 잠깐 태준이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영아, 솔직하게 말해봐. 만약 내가 여전히 그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지금처럼 간절하게 화해하자고 했겠어? 지영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화해가 아니라 내 재산이야. 솔직하게 인정해.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민수가 발끈했어요. 저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을 팔고 다시 예전 아파트로 돌아간다고 해봐. 그래도 지금처럼 잘해줄 거야? 민수와 지영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너희들의 마음이 뭔지. 정희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나는 이제 결정했어. 더 이상 너희들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겠다. 내 인생은 내가 살겠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정할 일이야. 진짜로 반성하고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것도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일일이 가르쳐 줄 이유는 없어. 정희는 일어서서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돌아가.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민수와 지영이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고 나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힘든 대화였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펜트하우스 루프탑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한강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온함이 있었어요. 이 한 달 동안 정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요리 강의도 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전통 음식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정희의 요리 솜씨는 단숨에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정희를 찾아왔어요. 정희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시어머니랑 관계가 좋아졌어요. 젊은 며느리 중 한 명이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정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어요. 또한 정희는 펜트하우스의 일부 공간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소모임 장소로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모일 수 있다니. 같은 또래의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머료 혼자 쓰기엔 너무 넓어서 그랬어요. 정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나누며 사는 것이 진짜 부자로 사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이 울리자 정희는 확인해 봤어요. 태준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혼자 왔을까 싶어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서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준아, 어떻게 혼자 왔어? 할머니, 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5살짜리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정희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태준이는 작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태준이가 그렸어요. 태준이가 내민 것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머니와 태준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쁜 집에 살고 태준이는 할머니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우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고마워, 태준아. 정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화났다고. 태준이의 말에 정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화났을까?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슬퍼서 화났다고.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정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영이가 태준이에게 뭔가 설명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태준아, 할머니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할머니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 그럼 이제 안 화났어요? 응, 안 화났어. 정희는 아이와 함께 루프탑으로 나갔습니다. 태준이는 높은 곳에서 보는 풍경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태준이도 할머니랑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복잡했어요. 1시간 정도 놀고 난 후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태준이 데리러 왔어요. 지영이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매우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정말 달라졌어요. 이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게요. 다만, 태준이만은 가끔 할머니 뵐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가 정말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정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태준이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아이가 가장 순수하게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태준이는 언제든 와도 돼. 정말요? 지영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태준이만 와. 너희들은 아직 안 돼. 지영이는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때 태준이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정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지영이와 태준이가 떠나고 나서 정희는 다시 루프탑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희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강남 펜트하우스 거주 시니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무료 개방으로 화제. 뉴스에서 정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정희를 인터뷰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혼자만 잘 살면 뭐해요? 나누면서 살아야 진짜 행복한 거죠. 텔레비전 속 정희의 모습은 당당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정희는 리모컨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결에 달빛이 스며들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어머니가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았어요. 가족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삶 말이에요. 손주 태준이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지역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세월 담은 사연은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어떤 사연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오늘도 용기 잃지 마세요.